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 두 거인의 4Q 포트폴리오 변화 고찰,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 굿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의 4분기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시장의 거물인 이 두 사람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보면 좋은 영상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자, 좀 오래된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 5월 30일 날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버블의 조건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제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JP 모건 등 투자은행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아마존 등 지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월 11일에도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20년 그리고 35년 만에 찾아오는 일생일대 기회. 자,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최대 주주이고 JP 모건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은행의 향후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미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투자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작년 12월 26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중국판 플라자 합의가 임박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자, 중국 양털 깎기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자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자, JP 모건, 블랙록, 그리고 싱가포르의 테마색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블랙록과 테마색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과반 지분을 확보를 했답니다. 자, 돈 냄새에 잘 맞는 그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쏟아져 나온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제 1단계 합의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자, 1월부터 45조 달러 금융시장 열린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빅뱅 개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JP 모건은 지금 증권 선물 펀드까지 허가를 받고 기다리고 있고 사무 공간을 확충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융기업들은 중국 부실 채권 정리 사업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과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는 중국에서 지금 뮤추얼 펀드 면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올 테면 와봐라 금융 개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금융이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중국 금융시장, 그리고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글로벌 IB입니다. 중국은 자신감 있게 양털 깎기 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2019년 4분기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이 최근에 공개된 건데요. 자, 투자 시장의 구루라고 불리는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읽어내야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금융주의 비중이 확대됐다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 비중을 줄였단 말입니다. 자, 이런 기조는 2019년 내내 이어져서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전체 투자 규모 자산을 줄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렇게 전체 투자 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투자 규모
규모는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금융주 투자 비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상위 종목으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US 뱅크 오브 골드만삭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금융주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4Q 포트폴리오. 자, 글로벌 이머징 ETF의 비중은 일부 축소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주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JP모건 비중 추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몇 년 동안 JP모건을 보유하지 않다가 4분기에 급격하게 늘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을 4분기에만 64만 9,376주를 매수를 했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0.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JP모건의 주요 주주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자, 앞서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워렌 버핏은 오래전부터 JP모건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자, 지금 현재 약 6천만 주 정도 보유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웰스파고 역시 늘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보유하지 않다가 최근에 4분기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88만 주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이 약 0.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웰스파고의 최대 주주는 워렌 버핏입니다. 전체 지분율은 약 9%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웰스파고 CEO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도 있다는 거 우리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 18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포트 비중에서는 0.68% 정도인데요. 과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했다가 지분을 매도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거의 매수를 안 하다가 이번 4분기에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는 바로 워렌 버핏으로 약 9억 2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번 4분기에 주요 미국 금융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워렌 버핏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매수를 해서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워렌 버핏의 4Q 포트폴리오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미국 인덱스 ETF의 비중을 소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 주로 스파이나 부를 매수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 신규로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던 옥시덴탈과 같은 종목의 비중을 좀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과 금융주의 비중은 소폭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레이 달리오와는 조금 다른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좀 더 큰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전체 비중 중 43.32%가 금융 섹터라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고 나서도 아직도 40% 이상이 금융 섹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플과 금융주 비중을 왜 소폭 줄였나?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과거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융 섹터 상승에 따른 기계적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금융주 섹터 ETF인 XLF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19년 1년 동안 약 30% 정도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비중이 더 커졌고, 자,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출회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애플 주가 역시 1년 동안 100%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한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일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주가가 오를수록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밑에서 많이 사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털어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폭 비중 축소를 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주식
보유 규모는 현재 약 285조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2,4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자, 이 중에서 43.32%가 금융 섹터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23조 원 규모의 금융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 서비스 43.32%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IT 기술주 31%, 그리고 필수 소비재로 14.25%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개만 합쳐서 지금 봐도 약 7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은 사실상 금융과 IT 쪽에 올인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 보유 상위 종목을 보면은 1위 애플,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 코카콜라, 4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5위 웰스파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IT 기술주는 애플이 되겠고, 금융 서비스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멕스, 그리고 웰스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아마존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렇게 금융과 IT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IT와 금융 일부를 매도를 했다는 거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시장의 구루, 금융 섹터에 상당히 호의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자산 시장이 버블이다, 무너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시장 버블로 인한 글로벌 대폭락이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대폭락이 찾아온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섹터는 과연 뭐가 될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융 비중은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 역시 금융주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다양한 상품, ETF 투자를 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금융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갔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 시장의 구루들이 금융주에 상당히 호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IB, 특히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지금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점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열리기 시작한 중국 시장, 중국에 먹을 것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미국 금융 회사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에 대한 팁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믿기 싫고 욕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에서조차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삐뚤어진 생각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생에 이렇게 안 되는 거 생각을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또 희망을 가지고 싶다면 지난 8개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본인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자, 나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인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 자신이 흘려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